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동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텍스트를 가지고 13페이지 수업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텍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시간 동영상에서 배웠던 내용들 잠깐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스몰톡이 뭔지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해 줄 거라고 했어요. 스몰톡은 사람을 쉽게 사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해주는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스몰톡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펼쳐보시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First, what small talk 이렇게 시작하네요. 자, 우선 first는 네, 먼저 이런 뜻이죠. 자, 먼저 what small talk, small talk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하네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when we first meet, when이 나오면 항상 끊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when we first meet 하고 끊었어요. 컴마가 나오죠? 너무 쉽게 우리가 끊을 수 있어요.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죠. 자,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라고 끊었어요. 아직 문장이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진짜 주어 동사 나오는 게 문장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은는 이가 라고 해석되는 게 주어라 그랬죠? 우리가, 그쵸? Don't tell, 우리는 Don't tell, 이야기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궁금해지죠. 뭘 얘기 안 할까? 이런 것들이 생각날 텐데 뒤에 나오는 구조를 보니까 each other는 뭐예요? each other는 서로라는 뜻을 가진 대명사예요. 명사 덩어리인 거죠. 서로, 그러면 그 뒤에를 봤더니 또 이런 게 나와요. Our life stories,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얘도 명사 덩어리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얘는 서로 대명사. 그러면 결국 얘는 and나 or 이런 것도 없이 명사와 명사가 나란히 나와 있는 특이한 구조예요. 이게 문장이 틀린 게 아니라면 이건 기본 구조 중에 뭐가 해당이 될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막 배웠던 걸 돌려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너, 나는, 고양이, 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명사와 명사는 a dog and a cat, you and I 이런 식으로 명사와 명사 사이에 and나 or나 이런 접속사들이 들어가야 명사와 명사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쓰였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규칙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머리 돌려봅시다. tell 어디서 봤을까? tell은 지난 시간에 배운 두 번째 시간에 배운 사형식 동사입니다. 사형식 기억하세요? 뭐가 사형식이었는지? 사형식은 뒤에가 독특하게 목적어 두 개가 나란히 올 수 있기 때문에 명사 덩어리가 두 개 온다 그랬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랬냐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두 개가 나란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독특한 구조라 꼭 외워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간접 목적어가 뭔데요? 간접 목적어는 누구에게 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는 무엇을 를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직접 목적어죠. 그럼 이게 그렇게 쓰였나 볼까요?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뭐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길 가다가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 우연히 만난 사람 부딪혔어요. 그때 하면서 사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색한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갑자기 속내를 막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게 되어야 될 때 어떤 대화들을 나눌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Instead, 자, instead가 나오네요. instead 뜻 아시나요? 네, 대신에, 그 대신에 이런 단어죠.
그 대신에 우리는 주어네요. 우리는 start 시작해요. 우리는 시작해요. 자, with 뭘 가지고 시작하냐면 뭐로 시작하냐면 conversation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대화라는 뜻이죠. 우리는 대화로 시작하는데 대화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about이 나왔네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죠. 어떤 대화로 시작하냐면 less는 비교급이에요. 덜 serious, 심각한 단어들 알고 계시죠? 모른다면 지금 그때그때 챙겨두셔야 돼요. 우리는 덜 심각한 것들, 덜 심각한 주제들에 관한 대화들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like가 나와요. 자, like는 여러분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시나요? like는 좋아하다로만 알고 계시나요? 근데 얘가 좋아하다라면 얘는 동사로 태어난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전에 실렸을 때 좋아하다는 품사가 동사예요. 동사로 태어났어요.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얘가 동사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문장의 기본에서 얘기했지만 문장 구조상 여기에 이미 start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and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like라는 동사가 또 나올 수 없어요.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 구조가 하나씩 이렇게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죠. 이미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 동사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지금 전치사로 쓰였어요. 전치사일 때에는 뜻이 뭐가 있을까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날씨나 교통과 같은 이렇게 해석하네요. 여기 5월 하나 세모 쳐볼까요? 동영상 강의 열심히 들었다면 and나 or나 but 같은 등위 접속사에는 제가 세모 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세모를 친다는 건 앞과 뒤의 모양이 같다는 뜻인데 여기선 weather, 날씨라는 명사와 traffic, 교통이라는 명사가 병렬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날씨나, 명사 5월 명사, 날씨나 교통과 같은, 날씨나 교통과 같은 덜 심각한 것들에 관한 대화로 이야기를 우리는 시작한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을 섞는 게 자연스러운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막 여러분도 무턱대고 말을 걸진 않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어색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말들을 서로 나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없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하철 잘 떠올려 보세요. 어르신들 생각해보면 좀 생각나시나요?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 무리가 되어 대화를 나누실 때가 많아요. 아이고 다리가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주로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 요즘 같은 건 이런 거죠. 아이고 언제 이 코로나19가 끝날까요? 내지는 아유 뭐 세상은 힘들지만 날씨가 오늘은 너무 좋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삶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차가 막히네요. 오늘은 차가 왜 이렇게 없을까요? 이런 교통 이야기나 날씨 같은 교통이나 날씨와 같은 덜 심각한 대화들로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casual conversation is referred to as small talk. 이 문장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모를 만한 단어들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알 거라고 생각하는 단어도 있지만 한번 볼게요. 먼저 casual, 캐주얼하다.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핑크로 표시해 놓은 is referred to as도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어요. 자, 그러면 casual? casual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casual. 캐주얼하게 입었다. 이건 포멀하다라는 거에 반대말이 될 텐데요. casual 자체가 평상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캐주얼하다. 이건 형용사로 쓰였을 때 무슨 뜻일까요? 포멀의 반대라고 했잖아요. 격식을 차리지 않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가벼운.
가벼운 격식을 차리지 않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This casual conversation. conversation은 좀 전에 했죠. 대화. 자, 그러면 is referred to as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is referred to as 좀 더 밝은 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is referred to as는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빼서 원래 조금 더 다른 동사로 생각해 볼게요. refer에도 너무 많은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 다 가르쳐주고 싶지만 너무 그럼 지루해질까봐 여기서 나온 뜻으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refer to 언급하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뭐 참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 요 구조를 한번 먼저 배워보죠. 왜냐하면 여기 as가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온 건데 refer to A as B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까 refer to가 언급하다라는 뜻으로 말이랑 관련된 거로 얘기를 했는데요. refer to A as B라고 하면 얘는 그냥 어떻게 보통 많이 해석이 되냐면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refer to A as B는 A를 B라고 부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refer to A as B를 한번 대입해 보려고 하는데 A도 보이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걸 뭐 뜻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도 잘 적용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refer to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쓰였냐면 is referred가 쓰였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안 봤나요? 자, 비동사 is라는 비동사 뒤에 referred라는 pp가 쓰였어요. 비동사 다음에 pp가 쓰였다는 건 얘가 무슨 태라는 소리냐면 수동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수동태는 진짜 많이 받고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볼 때마다 또 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수동태 정말 기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문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예문. He paints the picture. 이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쉬운 문장으로 일부러 가져와 봤어요. He paints the picture. 그는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해석하겠죠. 자, picture도 알고 paint 그리다라는 동사도 알아요. 자, 그러면 요거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는 주어죠. 그는 주어예요. 주어. 자, 그 다음 paint 그린다 동사. 이거 다 기억하세요? 은는이가 해석되는 그는 주어고요. paint 그린다 동사고요. 자, 그러면 the picture 그림을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그는 그린다 그림을 뭐뭇을 목적어. 자, 수동태는 뭔가 당하는 거예요.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능동적으로 지금은 그리잖아요. 그는 그렸다 그림을. 그러면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는 주체는 뭘까요? 누가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는 능동적으로 그렸고 그림 그리는 걸 당한 건 당연히 그림이겠죠. 자, 여기서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구조가 수동태입니다. 당하는 아이가 주체가 돼요. 자, 보세요. 목적어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림은 the picture. 자, 그림은 자, 그러면 지금 그려진다가 되겠죠. 아까는 능동적으로 그리다였지만 그려진다가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려진다 아까 얘기했지만 수동태의 규칙은 비동사 다음에 pp예요. 자, 그러면 그려진다 한번 볼까요? 비동사 picture에 어울리는 현재 비동사 is. The picture is 그려진다 painted.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에 의해서 굳이 쓰고 싶으면 by him. 수동태로 쓰는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요. He paints the picture에서 그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 때 그가 주어 제일 앞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는 he가 좀 강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에 의해 그려진 건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그림이 중요해요. 이럴 땐 야, 그림이 그려졌어.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가 그림을 그렸다가 아니라 야, 그림이 그려졌어. 그에 의해서 이거 별로 쓰고 싶지도 않아. 이럴 때 수동태로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는 그림을 그렸다. 그림은 그려졌다. 그에 의해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영어에서도 이렇게 뉘앙스를 살려보는 거죠.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I wrote a letter. I wrote a letter. 해석해보면 나는 주어죠. 나는 썼다. 동사.
뭐를? 똑같죠? 편지를 또 3형식 문장이네요. 그럼 이걸 또 목적어를 앞으로 뽑아서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 아까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속 연습해 볼게요. 자, 나는 능동적으로 편지를 썼지만 편지 입장에서는 쓰임을 당했어요. 그럼 당한 애를 앞으로 뽑아주는 거죠. A letter. 글씨를 더 예쁘게 쓰고 싶은데 종이가 아니라서 예쁘게 안 써져요. 자, 편지가, 자 그럼 동사로 가볼까요? 쓰여졌다. 자, 쓰여졌다 또 쓸 건데 비동사 다음에 pp인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번에는 아까랑 다른 게 wrote는 과거죠. 자, 그럼 과거에 쓰여진 거니까 is가 아니라 was. 쓰여졌어요. written. bpp. 자, letter was written. 자, 그 다음 굳이 쓰려면 누구에 의해서? by me 정도로 해석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 문장을 제가 아까 여러분이 본 refer to ASB 구문으로 바꿔봤어요. refer to ASB.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A를 B라고 부르다. 여기서 해석해보면 사람들은 refer to 부른다. 이 가벼운 대화를 스몰 톡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사람들은 이 가벼운 대화, 이렇게 교통이나 날씨와 같은 덜 심각한 주제로 하는 가벼운 대화를 스몰 톡이라고 부른다라는 문장이 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people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렇게 가벼운 대화를 스몰 톡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벼운 대화는 스몰 톡이라고 불려. 사람들이 중요치 않기 때문에 얘를 수동태로 바꾸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원래 문장 볼까요? 사람들은 주어였어요. 부른다 동사죠. 이런 가벼운 대화를 목적어예요. 아까 뭐가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목적어가 튀어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먼저 쓰는 거예요. 이런 캐주얼한 대화가, 이제 분리운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분리운다 동사 부분 나갑니다. 아까 분리운다 동사 부분이 BPP로 쓰여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BPP로 먼저 써볼까요? 자, 이러한 가벼운 대화가, 자, 우선 비동사 중에서 과거형 아니었죠? is. 자, 그러면 refer가 PP로 쓰이면 referred 되겠죠? to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냥 붙이세요. to. 자, this casual conversation 나왔고요. 동사 부분 나왔어요. 근데 뒤에 아직도 요게 남았죠. as small talk. 이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대로 또 쓰는 거예요. as small talk. 끝. 뒤에 굳이 사람들을 강조해서 붙이고 싶다면 my people 써도 되지만 my people 별로 안 써도 돼요. 그런 건 부사 덩어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부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이 문장이 바로 오늘 교과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이러한 가벼운 대화가 주어져. 이런 가벼운 대화가 is referred to as. 이걸 자습서 같은 데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복잡하게 수동태로 설명하지 않고 외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뭐라고 불리운다. 이 수동태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한 캐주얼한 대화, 이러한 가벼운 대화가 불리워진다. 뭐뭐라고 불리워지냐면 스몰톡이라고 불리워진다 라고 해석된다는 거죠. 네, 좀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차분차분 따라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문장은 또 영상 끊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애쓰셨습니다.